자, 클렌징 로션. 아까도 클렌징 로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클렌징 크림보다 수분 함유량이 많으며 친수성 에멜전이다. 여기 있죠? OW. 그러니까 물 속에 기름이 들어간 상태 제품이에요. 가벼운 화장을 지울 때 적합하며 모든 피부 타입에 적당하다. 이게 클렌징 로션입니다. 자, 클렌징 젤은 유분이 거의 없고 수분이 있어. 수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반대라고. 반대 성격 돼서 얘는 오히려 지성이나 여드름이 좋은 거예요. 아까 기름이 있었던 그 클렌징 크림은 어디가 좋았다고요? 노화나 건성이 좋은 거죠. 근데 클렌징 젤은 이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좋은 게 클렌징 젤이에요. 얘네들은 항상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대 성격을.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어요? 자, 클렌징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에 쉽게 용해되며 물과 친화력이 있는 오일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는 게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클렌징 오일은 물에 섞이는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건성 피부, 노화 피부에 적당하다. 예. 자, 화장수로 넘어갈게요. 자, 화장수는 유연 화장수랑 수렴 화장수로 나눠져 있는데요. 유연 화장수는 유수분을 보충하여 피부 각지층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한다. 이래서 그럼 피부 각지층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그러면 무슨 피부에 써야 되지? 촉촉하고 부드럽게? 그러면 마른 피부나 마른 피부에 쓰셔야 돼요? 아니면 번들번들 거리는 피부에 쓰셔야 돼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니까 당연히 마른 피부에 써야 되죠? 그러면 어디? 건성이랑 노화 피부에 써야 돼요. 자, 수렴 화장수라고 아스트린젠트라고도 하는데요. 자, 모공 수축, 피부결 정리, 신선감과 청량감을 줘요. 이런 거는 어디에 써야 되죠? 모공을 수축시켜줘. 아까 말했어. 모공이 넓어. 어느 피부가 모공이 넓다 그랬죠? 피지가 많이 나와서 지성이라 그랬죠. 이런 거는 피지가 가행된 지성이나 중성, 복합성 이런 피부에 사용하는 게 맞는 게 수렴 화장수예요. 자, 넘어가시면 또 소형 화장수가 나와요. 자, 소형 화장수는 또 뭐야? 자, 소형 화장수는 모공 수축, 신선감, 청량감을 주는데 얘는 아까 지성이랑 모공 수축, 신선감, 청량감까지 괜찮아. 맞아, 똑같아. 근데 뒤에 또 뭐가 있어? 뭐 살균 소독을 통하여 피부결을 정리해 준대요. 그리고 기초 화장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살균, 항염, 뭐 살리시산 이런 제품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드름 피부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소형 화장수를 쓸 수 있는 피부는 지성이랑 여드름, 뭐 복합성은 T존이 지성이니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포는 온스포랑 냉스포로 나눠져 있어요. 자, 온스포, 냉스포 나눠지기 전에 한번 살짝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온스포는 그냥 H로 하고 냉스포는 C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서 자, 모공, 혈액, 사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자, 온스포는 하면은 이걸 사용하면 뜨거운 게 피부에 딱 닿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공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확장이 돼요. 모공이 확장이 돼, 온스포는. 그리고 난 다음에 냉스포는 어떻게 돼? 차가운 게 딱 피우다면 모공이 수축이 되죠. 수축이 돼. 자, 혈액은 얘가 뜨거운 걸 해가지고 모공이 확장되고 혈액을 확장시켜주니까 어떻게? 순환이 잘 되죠. 혈액순환 촉진. 얘는 차가운 걸 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온스포는 어디 사용을 하냐면 자, 클렌징 때 사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디클렌징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마사지 때 사용하고 냉스포는 어디 사용을 하냐면
얘도 클렌징, 디클렌징 때 사용해. 딱 한 군데가 있어. 어디냐면 아하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알파 하이드로 엑시드라고 디클렌징에 우리가 배우는 그 화학적 디클렌징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냉스포를 사용해줘야 돼. 여기서 얘만, 딴 애 말고 얘만 냉스포로 꼭 사용해줘야 돼. 가지고 아하, 디클렌징에 아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팩하고 또 마무리할 때, 왜 마무리할 때 냉스포를 사용해? 당연하죠. 해줘야지 모공이 열릴 때 모공이 수축이 되면서 피부가 탄력이 강하잖아. 뭐 아니면은 온스포를 만약에 사용해주면 마무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 때는 냉스포다. 이렇게 사용해주시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온스포의 효과와 그러면 유연을 보면 모공이 확장, 혈액순환 원활하며 노폐물과 화장품, 각질 잔여물을 제거하고 피지선 자극과 수분 공급 후 효과를 준다.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피부 관리 시 시작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 보시고, 그리고 냉스포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가 모공 수축, 혈관 수축, 피부 탄력, 진정 효과, 피부 관리의 마무리 단계에 사용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디클렌징이 나왔어요. 아까 말한 이 아하가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게 디클렌징이거든요. 이제 디클렌징은 여기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디클렌징의 효과민 목적은 클렌징도 노폐물을 지우는 거지만 디클렌징은 말 그대로 딥이라면 이 딥이라면 속 깊이 지운다는 거예요. 클렌징은 겉을 지우지만 얘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지우는 클렌징이구나. 그래서 디클렌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클렌징의 효과민 목적은 죽은 각질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지와 불순물을 제거하며 영양 성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영양 성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성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다음 단계에 뭐가 들어가요? 다음 단계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디클렌징 후에는 마사지가 들어가거든요. 마사지 들어갈 때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침투를 용이하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영양을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과 피부톤이 맑아지는 게 디클렌징의 효과예요. 자, 여기 보면 물리적 디클렌징이라고 나오는데 물리적 디클렌징은 말 그대로 손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종류와 방법으로는 스크럽, 물리적 디클렌징의 종류는 스크럽이랑 고마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 스크럽은 미세한 알갱이가 들어있는 세안제로 피부의 죽은 각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용 방법은 얼굴에 도포한 후 손가락에 물을 묻혀 가볍게 문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 타입을 쓰면 안 되면 민감성 타입에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고 얘는 아까 냉스포는 이 디클렌징 중에 뭐만 된다고 그랬죠? 아하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전체는 다 온스포로 사용해야 돼. 끝나고 문질러준 후에 온스포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마지. 얘도 물리적 디클렌징이야. 얘도 이렇게 적당히 말랐을 때 근육결대로 이렇게 때처럼 미는 거예요. 밀면은 때처럼 밀려요. 가지고 때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각질 제거하고 뭘로? 무슨 스포? 온스포. 온스포로 사용하는 거죠. 자, 스크럽 고마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민 여드름 피부는 피해야 하고 어떤 피부에 좋냐면 가각화된 피부에 좋은 거예요. 가각화된 피부가 뭐냐면 칙칙하고 각질이 많은 피부. 그런 피부에는 이런 제품을 써주면 얼굴이 많이 밝아지죠. 자, 생물학적 디클렌징으로 보면 효소가 있어요. 효소. 흔히들 엔자임이라고 그러는데 효소는 자, 파파야 나무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 효소로 촉매제에 작용해요. 그리고 브로말린. 이 성분이 뭐냐면 식물성 성분은 브로말린이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것하고 파파이는 파파야에서 추출. 우유 효소 성분으로 노화 죽은 각질을 제거하는 거에 있어요. 근데 얘는 분말 형태의 효소를 미지근한 물에 잘 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얼굴에 도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전체 도포한 후 온수포로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얘도. 근데 뭐가 중요한 거는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
온도, 습도가 중요해. 시간, 온도, 습도가 여기는 효소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동물성은 잘 나오진 않는데 혹시나 싶어서 동물성도 얘기를 해드리면 식물성은 뭐 프로말린, 파파인 이런 게 이제 나오지만 동물성도 나오면 성분이 뭐냐면 펩신이랑 트립신이 나와요. 펩신이 뭐냐면 위에 단백질 분해 효소고 트립신은 췌장의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이제 앞으로 해부학도 배우실 건데 해부학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췌장의 뭐 단백질 분해 효소 트립신이구나. 얘가 뭐 펩신이나 트립신이 뭐 위랑 뭐 췌장이나 해가지고 얘네 분해 효소들이 동물성 단백질로 되어 있구나. 효소에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라도 앞으로 시험 문제가 실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아두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적 디크린징은 아까 말한 그 화학적 디크린징이 아하가 있어요. 아하는 알파 하이드로 엑시드라고 여기서는 약자를 꼭 아셔야 돼요. 약자 AHA 알파 하이드로 엑시드라고 하이드로산. 근데 이 약자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 한글로 아하가 아니라 이 아하가 하면 이 아하를 얘기하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 이하를 항상 사용해야 되고 대표적 성분은 글리콜릭산. 이건 아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이게 맞는 건 이렇게 서로 그어보라고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얘랑 맞는지 얘랑 맞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성분도 아시고 계셔야 돼. 글리콜릭산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하고 주석산은 포도에서 추출, 말릭산은 사과에서 추출을 해요. 젖산은 우유로 발효 추출하고 구연산은 감귤에서 추출. 혹시라도 감귤이 아니라 오렌지 레몬이라 적혀도 이것도 맞는 답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과일, 야채에서 추출하는 게 아하예요. 그리고 얘는 무슨 뭘 쓴다고요? 찬 해면이랑 아까 말한 냉스포 하나 쓴다 그랬잖아요. 걔가 이 아하, 냉스포를 꼭 사용해야 돼요. 얘만 냉스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죠. 자, 넘기시면 자, 피부 유형별 화장품 도포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쭉 위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성피부, 정상피부가 있는데 중성피부, 정상피부는 자, 현재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 특징이 딱 중성피부 특징이 뭐예요? 유수분 균형 잡혀 있고 잡티 여드름 없고 세안 후 당김이 없다. 이게 중성피부죠? 얘는 보습제, 수분 증발 억제제를 많이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보습제지 수분 증발 억제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시험 문제에 보면 수분 증발 억제제라고 적혀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습제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말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클렌징으로는 클렌징 로션, 크림, 오일 선택해서 가볍게 제거해줘야 되는 거고요. 디클렌징은 고마지, 효소, 엔자임을 사용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관리해줘요. 이거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상 피부라고 뭐 사계절 내내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름이랑 겨울이랑 차별화되게 해야 돼. 여름은 왜냐면 정상이지만 지성화되기 쉽기 때문에 피지 조절에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겨울에는 날씨도 쌀쌀하고 춥고 건조해서 피지가 공중으로 날아다녀서 유수분 공급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자, 건성 피부로 갈게요. 자, 건성 피부는 특징이 섬세하고 모공이 안 보이며 심하게 당기며 피부가 투명해 보인다. 이게 건성 피부 특징이에요. 아까도 잠깐 했듯이 이렇게 이런 게 보이면 건성 피부구나 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목적은 피지선의 분비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고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하여 건조함과 잔주름 개선에 조안점을 도와야 돼요. 피지가 부족하므로 유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얘 역시 수분 증발을 억제해 주는 게 보습이 얘도 주 목적이죠. 자, 클렌징은 로션이나 크림, 오일 타입 선택 후 제거해 주는 거고,
딥클렌징 같은 경우 일주일에 얘는 피부가 건성이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해줘야 돼요. 가지고 효소나 고마지 타입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화장수는 알코올 함유량이 없고 보습 효과 높은 제품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팩은 당연히 콜라겐이나 세라마이드, 히아루론에서 적혔는데 이게 다 수분팩이에요. 예, 이걸로 이런 팩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자, 지성 피부로 가겠습니다. 지성 피부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성 피부는 거칠죠. 그리고 두껍고 모공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성 피부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 모공이 늘어난 피부.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가다한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게 목적이에요. 피지. 대부분 보면 다 피지에 봐서 다 주안점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피지가 얘는 적구나. 적으니까 건성. 얘는 많구나. 많으니까 지성이에요, 지금. 지성인데 얘는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고 각질 정리를 하며 수분 보충을 해주는 거에 중요해요. 그리고 클렌징은 오일기가 없는 워터 타입, 클렌징 젤 타입이 좋은 거고요. 자, 딥클렌징은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하가 들어가고 스크럽, 효소 타입이 좋아요. 자, 여기서 아까 근데 효소는 딥클렌징 중에서 효소는 모든 타입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타입에 다 가능한 건 효소. 아까 모든 타입에 다 클렌징이 가능한 거는 뭐라 그랬죠? 클렌징. 딥클렌징 말고 딥클렌징은 효소고 클렌징은 클렌징 로션. 자, 이거 아시고 계셔야 돼요. 자, 복합성 피부. 아까 T존이랑 유존이 다른 게 이게 복합성 피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T존과 유존 부위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를 시행하며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관리예요. 그래서 T존 부위면 대부분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T존 부위는 물리적 제품, 고마지나 스크러블 제품을 사용해줘야 돼요. 지성이니까. 유존은 뭐 모든 제품을 사용 가능한 뭐 효소로 나가는 게 좋아요. 효소 타입으로 관리해주는 게 좋다. 근데 효소 타입은 자 모든 피부에 사용하니까 다 들어가도 다 정답인 거죠. 얘는. 여드름 피부가 있는데 여드름 피부는 지성은 피지가 가다해서 생기는 피부고 여드름 피부는 그냥 한두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여드름은 균이 들어간 피부. 그래서 향균, 진정, 수분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얘도. 그래서 각질 조절 및 피지 제거로 트러블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증식된 죽은 각질 제거,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 색소 관리, 박테리아, 여기 다른 게 지성이랑 다른 게 이거죠. 박테리아 증식 억제, 향균, 소독, 소염에 목적을 둔다. 이게 여드름 관리고요. 자, 얘도 딥클렌징은 효소 아하를 사용해야 되고 얘는 매뉴얼 테크닉은 마사지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드름은 마사지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고 림프 드레나지라는 마사지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해서 이렇게 네, 흐름을 잘 흐르게 하는 그런 마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을 추출할 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인데 그것도 그런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는 마사지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드름은 보면 이렇게 한홍성이나 비한홍성이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비한홍성은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있는데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헤드 말 그대로 블랙헤드 머리가 까만 그런 여드름인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그냥 머리가 하얀 그런 여드름. 블랙헤드를 흑두라고도 하고 머리가 까마니까 화이트헤드를 백두라고도 해요. 근데 그거를 농이 안 찬 상태를 비한홍성 여드름에서 얘네가 있는 게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두 가지가 있어요. 비한홍성 여드름 하면 아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홍성 여드름이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이제 한홍성 여드름은 농이 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한홍성 말 그대로 비한홍성은 농이 안 찬 상태의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고 농이 찬 여드름은 구진 농포 결절 낭종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구농결랑에서 구진, 농포, 결절, 낭종, 낭포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드름의 단계야. 첫 번째 구진이죠. 이 구진은 여기에 이렇게 여드름이 뾰루지가 이렇게 난 상태. 이렇게 뾰루지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가 구진인 거야. 피부에 이렇게. 뾰루지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 농포는 뭐냐면 이 뾰루지가 올라왔잖아요. 여기 뭐가? 농이 찼어. 진짜 말 그대로 쟤 언니 염증이 있구나, 이게 농이 있구나, 이게 보일 정도로. 그리고 결절은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올랐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알갱이처럼 뭔가 이렇게 만지면 안에 잡혀 있어. 이렇게 잡혔는데 얘를 짜면 어떻게 되냐면, 짜면 또 생겨요. 그리고 원래 정상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무리가 딱 돼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드름 피부는 다른 게 여기서 계속 진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결절이 어떻게 되냐면, 낭종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 피부는 당연히 올라와 있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해서 사방팔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치료를 해도 안 해도 흉터가 남는 게 낭종이야. 흉터가 남는 게 낭종, 낭포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남는 거예요. 가지고 여드름의 단계는 구진, 농포, 결절, 낭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민감성 피부는 얼굴에 항상 열이 있고 가려운 피부, 이런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피부인데, 이게 민감성 피부, 예민 피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중점이 뭐냐면 얼굴에 열을 내려주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얼굴에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극성의 민감성 전용 클렌징 로션을 사용해야 되고, 그 화장수는 진정, 보습 효과가 있는 무알콜 화장품을 사용해야 돼요. 민감성은 건성이 심해지면 민감성이 되는 거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피부가 민감성, 예민, 이런 피부들이 건성이 심해지다 보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서 항상 건성이 되면 수분 보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짧은 시간에 관리하며 주 1회 정도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얘도 마사지는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고.